안녕하세요. 저는 주식 투자로 3억 3천이 넘게 손실을 보고 지금은 운이 좋게 12억이 넘게 수익을 내고 있는 개인 투자입니다. 제가 손실을 내고 나서 좀 공부를 하고 또 그리고 저에 대한 투자에 대한 점을 고치고 반성하면서 좀 괜찮았던 점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한번 찍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계좌 3개는 제가 12억이 넘게 계좌와 요 실현 수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온 계좌를 지금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그 영상에 앞서가지고 저는 투자 권유, 리딩, 주식을 신용 투자에 대해서 부추기는 게 아니라, 투자는 오로지 본인의 판단으로 하는 겁니다. 저 역시 또 개인 투자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비슷한 개인 투자입니다. 제가 일단 손실을 크게 많이 보고 나서 좀 느낀 점은, 한 3월달 정도에 일단은 카드를 1억 넘게 써가지고, 손실을 내가지고, 일단 집에 부탁을 해가지고 대출을 갚았습니다. 그리고서 한 2달 정도는,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좀 투자를 쉬게 되는데요. 이 2달 쉬면서 제가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스스로에 대해 생각도 해보고, 투자에 대해 생각도 많이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생각한 게, 제가 좀 느꼈던 것 중 하나가 바이오 테마 단타로 제가 큰 손실을 봤는데 제가 주식을 10년 넘게 동안 오래 했는데 그 투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나 요거에 대해 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주식을 그냥 뭐 분위기나 아니면은 좋은 기사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주식이 어떻게 하면 오르고 어떻게 하면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서 판단을 하고 투자를 했는지 아니면 그냥 뉴스에 보고서 흔들리고 그냥 사람들이 좋다 좋다 나쁘다 나쁘다 요거에 대해서 사고 팔고 했는지를 좀 생각을 하게 됐는데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 작은 돈을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게 맞죠. 어떤 경우에 오르고 어떤 경우에 떨어지고 뭐 백화점이나 뭐 마트에 가도 물건 조금이라도 좋고 싼 거를 사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물며 이 주식도 조그만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닌데 이런 명확한 기준도 없고 명확한 생각도 없이 투자를 조금 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머리가 좀 제가 띵 하더라고요. 이때 좀 제가 좀 깨달음을 좀 얻었던 것 같아요. 생각하다 보니까 이 사업마다 사이클이 있더라고요. 주식을 그리고 상승과 하락을 해서 명확하게 알려고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예를 간단히 들면은 LG 디스플레이겠죠. 제가 오랜 주주였기로 했고요. 손실을 좀 많이 본 네, 회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로 예를 들면은 뭐 올레드와 지금 LCD 회사라고 있죠. 근데 중소형, 대형 모두 하지만은 일단 대형 쪽으로 지금 일단은 13년도부터인가 아마 진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일단 LCD 비중이 높은 LCD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더라도 LCD 뭐 모니터, 노트북, 태블릿에서 매출 비중이 45%가 육박하는데 전체 매출 비중이 여기 45% 육박하지만 LCD 패널 비중이 95%.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다 이 기사만 보더라도 회사에 대해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기사만 보더라도 이 회사는 LCD에 대한 비중이 높은 회사다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LCD 가격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많이 오르고 내릴 수 있다는 점도 좀 알 수가 있어야 되죠. 비록 미래에 대한 가치는 올레드로 점점 갈아타기 때문에 올레드에 대한 그게 주가에 반영이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바로 지금 LCD에 대한 매출과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당장 또 올레드로 지금 탈바꿈을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LCD가 비중이 높고 이 LCD는 지금 중국에서 대량적으로 생산을 해서 가격 결정권도 있고 그냥 생산하는 게 아니라 중국 정부에서도 엄청 밀어주기 때문에 LCD는 지금 당장 반등을 하고 그러기 상황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얼마 전까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때 중국 공장이 셧다운도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이제 TV 올레드라도 좀 TV 노트북 이런 거 좀 좋은 걸로 바꾸자 이래서 많은 수요가 있어서 작년까지인가 아마 LCD 가격이 좀 상승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LG 디스플레이를 투자를 할 때는 아무래도 LCD에 대한 비중이 이거에 따라서 움직이고 오르고 내리고 요거를 좀 알고서 투자를 한다면은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정유주는 이제 기름 정제하는 회사인데 정유주는 이제 유가가 상승하면은 정제 마진이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유가가 상승기에는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사이클이 있다는 게 100%라는 건 없어요. 투자에 무조건 100% 하는 거 없기 때문에 하지만 적어도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거에 대해서 이런 사이클이 있다는 거를 알고 투자를 하면은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코로나 때 마이너스 유가까지 갔다가 지금은 유가가 얼마 100불이 넘게 지금 얼마 전까지 했다가 지금 90불 정도 유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가가 하락, 그러니까 마이너스 유가 때 이런 정유주를 사놓으면은 당연히 수익이 나겠다. 그러니까 요 정도를 기준으로 삼으면은 투자에 훨씬 도움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은행은 금리 인상이 호재의 사이클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금 금리보다 대출 금리를 은행에서 많이 올려서 마진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게 사이클인데요. 근데 최근에 지금 오히려 지금 금리 인상인데 이 주가가 좀 떨어져가지고 지금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에서 한번 간단히 보면은 솔직히 주식은 이게 되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이 단순하면 솔직히 다 돈을 벌죠. 너도나도 단순하게 하면은 돈을 버는데 이게 진짜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 이유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우리나라 1위 금융주죠. KB금융인데 이 주가가 코로나 이후에 지금 상승 6만 원까지 넘게 찍었다가 최근에 4만 원대까지 하락을 한 모습이죠. 사이클대로라면은 이게 계속 상승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왜 하락을 했는지 제가 보여드리면,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를 코로나 때 0.5% 내리고, 그리고 코로나 때 0.5% 내린 시점이 2020년 5월 28일이죠. 한국 기준은행 금리고요. 그리고 다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게 21년 8월 26일입니다. 그럼 이 주가가 이 얘기대로 하면은 21년 8월 26일부터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주가는 21년 8월 26일이 한 요 정도 되겠죠. 근데 주가는 이미 3만 원이 넘는 시점에서 5만 원이 넘게까지 지금 돌파를 했죠. 3만 원에서 5만 원이면 엄청 오른 거잖아요. 이게 한 60, 70% 이상 오른 건데, 그러니까 이미 기준금리에 대한 그 마진 대출과 예금의 마진 효과는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기대감과 그리고 선방향을 인해 가지고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이클은 시작이 됐던 거죠. 이미 코로나 때부터. 물론 증시가 올라서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 부분도 있지만 그 대출금리 그 마진에 의해서 금리 인상에 이미 사이클이 시작이 되고 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근데 이 사이클만 있던 게 아니라 사이클은 또 많은 영향을 끼치긴 하지만은 반대로 금리가 오르면 이제 개인들이 얼마 전까지 부동산 투자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대출 많이 받고 부동산도 좀 분위기가 좋았고요. 근데 대출 금리가 오르니까 요즘에 이제 대출을 많이 빼는 분위기가 많이 나고 있죠.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금리가 낮으니까 많은 금액의 대출을 받아도 부담이 없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금리가 너무 오르니까 대출을 조금만 받아도 지금 부담이 있으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나라에서도 대출 규제를 했었죠. 지금도 하고 있고요. 대출 받을 때. DTI랑 지금 막 여러 가지 봐가지고 대출을 좀 규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들이 많이 빼니까 이제 오히려 지금은 은행에서 좀 대출을 해주려고 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대출을 잘 안 하려고 하죠. 이런 악재 때문에 선방영된 거 플러스 악재가 생기니까 주가가 빠지는 경향이 생긴다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이클은 맞지만 이미 선방영이 되었고 악재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가 빠지고 있는 걸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세 줄 요약을 하면은 이제 산업마다 이제 사이클이 있죠. 사이클이 있고 기본적으로 내가 투자를 하고 주식 투자를 하면은 왜 이 주가가 상승하고 오르고 이거를 미리 명확하게 알고 투자를 하고 그 투자를 하면은 내가 그 주가에 대해 기준을 잡을 수가 있고 그 주가가 미래의 예측을 좀 그러니까 이거는 예측은 저도 알 수가 없죠. 저도 틀리고 틀릴 수 있고 아무도 알 수 없죠. 워렌 버핏도 지금 손실을 내면서 지금 투자를 하는데 요거에 대한 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워낙 주가는 복잡하고 미래의 변수가 많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 기준을 잡고 안 잡고 투자를 하는 거는 정말 크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악재에는 내가 버틸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 악재는 무조건 팔아야 되겠다. 요거는 진짜 큰 악재다 싶으면 내가 매도를 할 수 있는 판단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느낌이 많이 왔어요. 그리고 요 대해서 되게 공부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공부 지금 실제로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투자를 하면서 사이클 그리고 어떤 때 주가가 오르고 어떤 때 내리고 이거를 전부 다 알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서 어차피 투자는 계속 새로운 변수가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정유주도
지금 탄소 배출권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옛날 같은 경우는 정유주 이게 사이클을 무조건 타는 게 아니라 요즘엔 좀 악재긴 해요. 탄소 배출권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악재가 생기기도 했고 여러 가지 계속 앞으로 세상은 변하기 때문에 변수가 생기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런 큰 주가에 영향을 주는 사이클을 알면은 투자하기에 유리하다. 제가 느끼기에. 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찍었고요. 저는 이제 앞으로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렇게 영상을 한번 남기려고 제가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 영상에 마음이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많이 뭐 저도 개인 투자로서 이렇게 손실을 많이 본 경험을 했잖아요. 손실도 많이 봤고 집에 손도 벌리고 고생도 많이 했고 카드는 써가지고 막 이자를 1년 동안 막 그렇게 냈으니까 한 달 이자만 100만 원 넘게 냈으니까 마음고생도 심했고 주식으로 고생을 많이 한 만큼 아마 좀 안 느끼시는 분도 있고 좀 이런 부분이 있다 공감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번 이런 부분 괜찮다고 느껴가지고 이렇게 제가 느끼고 좀 괜찮다 싶은 영상을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연휴 잘 보내시고 감사합니다.